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 대표 최원현입니다. 등과 허리 부위에 자리한 척추뼈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위치에 따라 앞기둥 부분을 전주, 중간은 중주, 그리고 뒤쪽은 후주로 나뉘며 이 세 가지의 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손상되는지에 따라 골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압박골절의 경우 강한 압력에 힘이 앞부분인 전주의 발생의 골절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보통 뼈의 밀도가 약한 사람들에게 더 쉽게 발생하며 통증의 정도에 따라 보행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중심부인 허리뼈, 요추에 발생할 경우 후유증이 크게 남을 수 있는데요. 치료 및 척추유압술, 척추체 성형술, 수술을 받더라도 척추체의 높낮이가 달라져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잔존하게 됩니다. 골절 부위가 뒤로 굽는 후만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에 수술 후에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후유증이 그대로 남는다면 개인보험 압박골절 후유장애 보상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보험 압박골절 후유장애 보상의 핵심 알아야 내가 가입한 개인보험에 후유장애 특약이 담보되어 있다면 현재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장애평가로 장애 판정은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3개월 시점에서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후유장애 보상금 청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핵심은 올바른 장애의 등급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환자를 치료해준 주치의로부터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기에 장애 평가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의사 경력이 많더라도 정작 보험상 재출용 장애 평가를 해본 적이 없는 전문이라면 보험 약관상에 부합하는 장애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유장애 보상금은 일반 치료비나 수술비보다 보상의 금액이 월등히 높습니다. 장애 측정에서 1, 2도의 미세한 기형각 차이로도 지급받는 보상금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에 척추체 변형에 따른 변형된 각도가 제대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척추의 골절이나 탈구로 35도 이상의 전만증, 후만증, 20도 이상의 측만증이 발생하는 심한 기형이라면 지급률이 50에 이르지만 15도 이상이라면 30, 그리고 경도라면 15에 그치기 때문에 현재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줄 수 있는 장애 등급 평가 기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렵게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보험금을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외상기여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등도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이전 척추 관련 혹은 다른 부위의 질환이 한 개라도 발생했거나 환자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면 기왕증 등 어떠한 사유를 적용해 외상기여도를 낮추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감액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추압박골절 후유장애 보상금 완벽하게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 김묘님은 지난 3월 무거운 물을 들다 허리에서 뻑하는 소리가 난 후 주저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한번 요추 압박골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 판장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척추체 성형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었으나 목 통증 및 움직임 제한이 있어 일상생활에 매우 불편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에 후유장애 청구를 했으나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산손해사정에 업무를 위임하셨습니다. 본 손해사정은 그동안의 의무 기록과 이전 병력 그리고 현재 상태에 따른 객관적인 장애, 등급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요추 기형장애, 17도의 장애 평가를 받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합당한 보상, 범위의 일반 상해후유장애 보상금 지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 수집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상해사고로 인한 요추부골절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서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해에 해당된다는 점, 사고 경위에 따라 외상기여도 백로 사료된다는 점, 약관에서 명시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던 것이 성공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개인보험 압박골절 후유장애 손해사정의 조력을 받으세요.
후유장애 보상금은 처음 접하는 보험계약자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쉬운 것이 없다는 점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만큼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고 또 보험사와의 갈등도 쉽게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이익을 취하는 사기업이기에 어떻게든 큰 규모의 보상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의적인 해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결국 보험 소비자에 합당하고 공정한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후유장애 보상금은 한번 결정되면 다시 뒤집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보험사와도 대응할 자신이 없다면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를 통해 초기부터 공정한 환경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더욱 이로울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언제나 보험금 삭감에 집중한다는 이 사실.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부당한 일을 당할 일은 없는데요. 혼자서 싸우는 것이 힘들고 불이익을 당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언제든지 상산손해사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4년 풍부한 경력의 수많은 성공 사례로 모범 답안을 제시